자, 이번에는 우리 조선의 중앙정치조직, 그러니까 조선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정치조직과 지방조직과 교통통신, 군사 뭐 이런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중앙정치조직입니다. 자, 통치제도는요, 성리학을 이념으로 경국대전, 그쵸? 경국대전에 이렇게 나오는 이호, 예병, 형공의 육전으로 채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국대전은 이조에서 무슨 일, 호조에서 무슨 일, 예조에서 무슨 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경국대전의 체제고요.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조선의 통치체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가장 높은 의정부, 그렇죠? 아까 영의정, 우의정, 우리가 사격 보면 많이 나오죠?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그러니까 영의정은 요즘으로 치면 국무총리고요. 우의정과 자의정은 그렇죠? 부총리에 해당되는 그런 국정 최고 기관이 의정부고요. 그 밑에 이호, 예병, 형, 공. 그래서 이조는 뭐 문관 인사라든지, 호조는 재정, 돈 관련된 거, 예조는 요즘으로 치면 교육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것들. 병조는 무관들에 대한 인사나 국방부 업무를 하는 거고요. 형조는 요즘 법률 같은 것들, 그리고 공조는 뭐 토목이라든지 건축, 도로 뭐 이런 것들, 수공업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공조, 이렇게 각각 맡은 바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의정부 재상들의 합의로 정책을 심의 결정하고요. 6조는 국가의 행정의 분야별로 2호, 예병, 형공으로 나누어 맡아 집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승정원입니다. 승정원은요, 그렇죠. 국왕의 비서기구로 왕명을 출납합니다. 고려 시대에도 승선이 왕명 출납을 담당했죠. 되게 승자가 들어가면은 왕의 비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금부는요, 특별사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 중재인의 담당을 했던 사법기관이니까 뭐 도둑놈도 이런 거 잡는 사법기관 아니에요. 우리가 사극 같은 거, 역사 영화 보면요, 뭐 이렇게 왕이 직접 등장해가지고 거기 앞에 있는 산발했던 죄인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주리팀 으아 하면서 풀어라, 누가 반역을 깨려고 하느냐,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그 정도급 되는 사건들, 뭔가 국왕의 존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에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사건들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의금부가 되겠습니다. 의금부가 되겠고요. 그 밑에 넘어가서 먼저 성균관 볼게요. 성균관은 최고 교육기관, 그렇죠? 최고 교육기관 기억나나요? 고구려는 태학, 통일신라는 국학, 발해는 주자감, 고려는 국자감. 근데 공민왕 그 시기에 이름이 성균관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렇죠? 조선시대도 최고 교육관은 성균관이 되겠습니다. 자, 한성부는요, 수도의 행정. 그죠?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서울시청, 서울시장,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춘추관은 역사서 편찬과 보급을 담당했습니다. 워낙에 조선은 기록의 나라 아닙니까?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져 있죠. 워낙에 꼼꼼하게 기록을 했던 그런 역사서를 편찬하고 기록했던 나라가 바로 조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3사인데요. 요거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와, 이게 워낙에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3사. 고려시대에도 이게 있었죠? 고려시대 3사. 요거는 회계, 돈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보던 데인데, 이제 조선시대의 3사는 언론 기능입니다. 언론 기능을 했던 가장 핵심적인 관청이고요. 여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과거 시험에서도 높은 성적이 있어야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옥당이라고 부르면서 여기 출신들은, 이 3사의 출신들은 이제 거의 엘리트 코스를 밟는 거예요. 엘리트 코스를 밟는 거고, 당시에 조선시대 양반들에게는 가장 선호했던, 가장 들어가고 싶었던 관직이 바로 3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원부는요, 감찰, 풍속, 교정, 감찰, 관리대 잘하나 못하나, 성리학적 질서에 예법에 맞게 하나, 이런 것들. 사간원은 간쟁, 간언,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충고하고 간하는 거. 그리고 홍문관, 아까 나왔죠? 경연을 담당하고 왕의 자문. 왕의 자문을 한다든지, 뭐, 고문을 한다든지. 고문이라는 뜻이, 이렇게 막, 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도와주는 거, 이렇게. 경험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당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자문해주는 거, 그렇죠? 도와주게 충고해주는 거, 그런 걸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문관은 왕의 고문, 그리고 자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3사는요, 합쳐서 3사라고 부르고요. 왕과 대신들을 견제하는 언론 기능을 담당했다. 그래서 권력의 독점과 부패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3사고요. 조선시대에는, 중요한 단체죠. 뭐 요거를 고려시대와 비교하면 고려시대에 이런 역할을 했던 관청이 뭐가 있습니까? 대간이 있죠. 고려시대에는 대간이라는 게 있었죠. 대간이 어떠한 역할이 누구입니까?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 관원.
그래서 서경, 봉박, 간쟁이라는 거 했죠? 똑같이 조선시대도 이런 그런 것들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어디 시험에서도 이 6조가 각각의 하느니들을 물어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승정원이나 승정원, 의금부 이런 것들은 이제 왕의 권한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기구들이고요. 사안부, 사관, 홍문관은 오히려 왕을 견제하기도 하는 그런 기구였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선의 중앙정치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지방행정조직입니다. 고려시대는요, 관리가 파견되지 않은 곳들 되게 많았죠. 속현이라든지 향, 부곡, 소 이런 것들 많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는 진정한 의미의 중앙집권 국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방의 왕의 관리들이 지방관이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는 또 5도 양계 이렇게 이원적인 구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요. 이렇게 함경도 원래 고려시대는 여기가 동계, 북계 동계, 북계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위에도 다 평안도, 함경도, 항해도, 경기도 이렇게 8개의 도로 나누게 되고 모든 향, 부곡소를 다 일반 군현이 됩니다. 일반 향, 부곡소는 다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돼요. 그래서 진정 수도인 서울, 한양에서 내려진 명령이 모든 전국에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그런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 8도를 다스리는 건요, 관찰사입니다. 관찰사를 파견합니다. 고려시대에도 안찰사 있었죠? 고려시대 안찰사가 있었는데요. 고려시대 안찰사와 조선시대 관찰사는 차이가 큽니다. 안찰사는요, 그렇게 높은 관직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관찰사는 종 2품에 해당되는, 2품이면 엄청나게 높아요. 거의 판서급에 해당되는, 장관급에 해당되는 관리고요. 그리고 밑에 확실하게 임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부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그 해당 도의 행정을 총괄하고요. 밑에 있는 수령들 있죠. 우리가 흔히 사또라고 말하는 수령들을 지휘 감독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찰사가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군현에는 수령, 사또 있죠. 사또. 그래서 부목군현. 그러니까 부목군현은 경기도 있으면은 이렇게 부도 있고 목도 있고 군도 있고 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좀 많고 큰 중요한 도시다. 그러면 부예요. 인구가 많으면. 근데 그거보다 조금 작고 그래도 큰 도시면 그 다음에는 군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다 해서 부가 크다고 해가지고 현에 속해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다 병렬적이에요. 다 경기도 밑에 이렇게 속해 있는 거 병렬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여기가 큰 도시라고 해서 밑에 있는 현을 이렇게 밑에 가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시험에 절대 나오지도 않고요. 자, 그래서요, 사또는요, 자기가 맡은 지역에, 우리 화성시장이다. 지금쯤은 이제 수령이 화성시장인 거 아니에요? 화성시장이다, 오산시장이다 하면은 그 지역의 행정, 사법, 군사권까지 모두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향리는요, 수령을 보좌하며 지방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고려시대의 향리는 그래도 조금 힘이 센데, 조선시대의 향리는요, 더 힘이 낮아서 아전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방, 호방, 예방, 아까 이호, 예병, 형공의 6조가 있었죠. 그 6조가 지방에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 6조라고 안 하고 이방, 호방, 예방, 형방, 병방, 공방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극 보면은 약간 사또 옆에서 이렇게 있다가 사또가 부르면 사또 하고 따초서 걔네들이 이방, 걔네들이 향리들, 아전입니다. 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과서는 없지만요. 조선시대에는요, 이런 관리들이 승진 제도나 이런 것들도 확실해가지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상피제라고, 만약에 선생님은 고향이 수원이거든요. 내가 수원 출신이다 하면은, 수원으로 지방관에 임명하지 않아요. 왜냐면 수원으로 선생님 갈 경우에 내 친구들도 많고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부정부패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상피제고요. 또 아니면은, 형제 간에 아니면 부자 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관청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필제라는 것들도 있었고, 또 승진하려면요, 승진 날짜도 채워야 됐고요, 평가도 다 받아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의외로 공무원에 근무하는 시스템, 승진 시스템 이런 것들이 되게 의외로 되게 세련되게 조직적으로 잘 갖춰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과서와 프린트에 없는 것들은 우리 학교 내신에는 안 나옵니다. 선생님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약간 수능의 염두에도 조금 더 얘기를 해주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행방요체 이렇게 8도 그리고 밑에 부목 9년이 있었다. 자,
자, 군사제도와 교통통신 보도록 할게요. 군사제도는요, 16세에서 60세 양인 남자들이 복무합니다. 16세에서 60세 양인 남자들이 복무하고요. 전군과 보인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3, 4명을 한 조로 묶어요. 그래서 얘가 전군이에요. 전군은요, 이제 군대를 가는 거예요. 군대를 가면은 나머지 얘네들을 보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그 군대에 필요한 비용들이 얘네가 돼요. 이렇게. 뭐 얘가 군대 가면 얘네 둘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보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군사제도 중앙군은요 5위 5개 부대가 있었고요. 이제 궁궐과 수도를 방해하는 거고요. 지방군은 이제 국방상 중요한 적의 영이나 또 진이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것들을 설치해서 지방군이 편성되었고요. 이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가끔씩 뭐 수능이나 한국사 능력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오히려 요겁니다. 잡새구. 평상시에 생업에 종사하다 유사시에 군사로 동원되는, 그쵸?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예비군이 되겠죠? 예비군. 예비군에 해당되는 잡새군이, 요게 나중에 조선시대 후기에 소고군이라고 하는 예비군이 있거든요. 소고군. 조선시대 후기에 나올 텐데, 요것과 묶어가지고 한능검 시험이나 이런 데 좀 요즘 최근에 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전기에는 잡새군이라는 예비군이 있었고, 조선시대 후기에는 서고군이라는 예비군이 있었다. 이 정도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뭐 학교 시험이나 수능 이런 데서 나올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교통통신입니다. 역참제, 공문전달, 공무수송 이런 것들 보면 역참제는요, 자, 우리나라가 여기죠. 수도 한성을 중심으로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부산에 있는 관리가 여기까지 뭔가 전달해야 돼요. 공문서를 전달해야 돼요. 그럼 열심히 자기가 뛰어가가요? 말 타고 가겠죠? 근데 말은 지금처럼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얘도 생물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체잖아요. 가다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바꿔 타는 장소들이 있어요. 말을 바꿔 타요. 목배서도 이렇게. 말을 바꿔 타도록 중간중에 만들어놓은 역이 바로 역참입니다. 물론 말을 여기서 이제 힘든 말을 새 말로 바꿔 타기도 하고 또 관리도 잠자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만든 중간중간에 역참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용했고요. 자, 봉수제는요, 국가 위급 상황을 전달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봉수를 만들어 놓고 평상시에나 하나. 그래서 봉수, 저 횃불 봉자와 이제 연기. 횃불과 연기로 알리는 거예요. 낮에는 연기로 펴서 밤에는 횃불로 해가지고 이렇게 평상 하나, 2개 올리면 적이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표시, 빨리 전달되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국가 위급 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제 봉수제. 뭐 자세한 내용은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무슨 일이 국경에서 일어났구나 정도만 알려주려고 만든 게 봉수제인데 그렇게 잘 운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조은제는요, 조세를 한성으로 운송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요, 각 지역에서 걷어진 세금들을 한성으로 옮겨야겠죠. 그래서 뭐 중간에 있는 뭐 강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강기 한강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바다를 이용하기도 해가지고 수도인 서울로 옮겨가는. 그렇죠? 당시에 세금을 쌀로 걷었는데 쌀을 수레, 육지를 이용해서 사람이 지고 가면 그거 얼마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으로, 지금도 그렇죠? 대량으로 운송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백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백기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배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체제, 그거를 조운제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과에서 없지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다 팔도에 있는 세금들을 서울로 보내는데 함경도와 평안도에 있는 세금은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쓰게 했대요. 함경도가 평안도에 있는 지역은 서울로 보내지 마라고 했어요. 왜 보내지 말라고 했냐면 국경 지역이잖아요. 국경 지역이니까 국방비가 많이 들기도 했고 또 명나라 사신 이렇게 들어오는 길목이죠. 사신 접대비도 많이 들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너네가 자체적으로 써 해서 익류 그대로 남기는 거예요. 익류 지역이라 불리는 평안도 함경도가 있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 선발과 교육기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 선발과 교육기관, 과거는요, 문과, 무과, 잡과 이렇게 있었는데요. 좀 특이한 거, 고려시대와 다른 거, 그쵸? 무과예요, 무과. 무관이 아니라 무과입니다, 무과. 오타 났는데, 선생님 깜빡하고 안 고쳤네요. 자, 문과, 무과, 이거 계속 신경 쓰이네.
자, 요거요. 무관이 아니라 무과입니다. 자, 고려시대에는 무과가 잘 시행되지 않았다고 했죠. 근데 조선시대는 확실하게 시행이 됐고요. 특이한 건 이제 고려시대에 있었던 승과가 없어졌죠. 수응유 억부의 정책을 펼치는 조선시대입니다. 승과 없어졌고요. 작가의 기술관이 선발됩니다. 그래서 문과는요, 문관들이 선발하고요. 무과는 무관들이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발된 사람은 문반, 이렇게 선발된 사람은 무반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우리가 조선시대 지배층인 양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는데요. 이제 특별 시험들이 많아요. 뭐 왕이 즉위했다든지 왕이 생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특별 시험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작가는 기술관, 역관, 통역관이라든지 의관, 의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화서의 화원들, 그림 그리는 기술관들, 이런 기술관들을 뽑는 건 이제 해당 관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요, 음서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음서가 있는데요. 되게 축소, 대상이 축소됩니다. 자, 고려시대에는요, 이렇게 보시면 관료주직은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3, 4, 5,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려 시대에는 1, 2, 3, 4, 5. 5품 이상의 자제들이니까 이 정도의 그 후손들이 뭐 아들이나 손자가 음서를 받아요. 근데 조선 시대에는 2품 이상입니다. 요거밖에 못 받습니다. 요거밖에 못 받아요. 고려 시대는 너도 나도 음서로 올라오기 때문에요. 뭐 음서로 올라와서 이제 관직에 나가는 게 그렇게 큰 흠이 아닌데, 조선 시대에는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는 사람이 워낙에 적다 보니까 음서로 올라가는 게 되게 부끄러운 일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음서 출신이면 되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요. 승진도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서로 관직에 나가더라도 과거 시험을 다시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고요. 그래서 음서로 나가도 과거를 교양 다시 봐가지고 고위관리로 승진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는 고려 시대보다 훨씬 더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기관 설치하면은 이제 관리 선발 제도와 연결해서 운영하는데요. 중앙에 성균관과 사부학당이 있고요.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해서 이제 성리학 공부해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지방에는 이제 그 밑에 서당, 뭐 요즘은 초등학교 해당되겠죠. 사부학당, 향교, 그리고 뭐 나중에는 서원 같은 게 생기고요. 여기는 중등교육기관, 여기는 이제 대학교가 되겠죠. 그래서요, 그 속가라고 해서 요거 생원과 진사과 이제 그 유교 경전을 시험 보느냐, 글쓰기를 시험 보느냐, 유교 경전을 시험 보는 걸 합격한 사람은 생원이라고 부르고요. 글쓰기 합격한 사람은 진사과라고 부르는데요. 요 학교는 이제 응시, 요거는 이제 관료가 된다라기보다는 이 성균관 대학교, 지금 성균관 댓글 하면 안 되는데, 성균관 최고 교육기관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입학한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 시험은 바로 이제 대과가 과거 시험이 되겠고요. 향교는 지방에 있는 중등교육기관, 중고등학교를 말하고요. 사부학당은 서울에 있는 중등교육기관, 중고등학교 얘기합니다. 사부, 동쪽에 있는 학교, 서울에 동쪽에 있는 학교, 서쪽에 있는 학교, 남쪽에 있는 학교, 중앙에 있는 학교, 북쪽에는 없었고요. 그렇게 이제 사부학당, 학교 4개가 있었다. 그래서 사부학당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는 관리 선발 제도와 연결했다, 교육기관을. 그래서 이렇게 관리 선발 시험 보고요.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학교에서 또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